TYM 주가 급등의 배경,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뜨거운 테마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TYM은 1951년에 세워졌으니까 역사가 꽤 깊은 농기계 전문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트랙터, 콤바인 같은 농기계고요. 이게 전체 매출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무려 73% 이상이 북미 같은 해외 시장에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강점을 보이는 그런 기업이죠. 작년 실적이 좀 부진했던 영향으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2.9배에 불과했었어요. 이 굉장히 낮은데요? PER은 기업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경쟁사인 대동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7.1배였으니까 상당히 낮게 평가받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저평가 상태였는데 갑자기 주가가 막 치솟으면서 PER이 14.7배까지 뛰었어요. 이게 거의 5배 가까이 오른 건데 이건 뭐 기업 실적이나 가치 자체가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는 다른 요인이 아주 강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이 거대한 테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전쟁 피해 복구에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이 필요할 거다 이런 추산이 나오는데요. 도로 놓고 건물 짓고 이런 게 큰 비중이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유럽의 곡창지대 이렇게 불리잖아요. 농업 분야 재건 역시 결코 규모가 작지 않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농지계 회사들 중에서 왜 유독 TYM이 이 테마의 중심으로 떠오른 걸까요? 단순히 농기계를 만든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TYM의 아주 발빠른 선제적인 행보가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요. 약 13억 원 상당의 자산 옮기계를 우크라이나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인도적 지원 그 차원을 넘어서는 상당히 전략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연 매출이 8천억 원이 넘는 회사인데 그 규모를 생각하면 뭐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 아주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큰 파급력이 있었나요? 금액 자체보다는요. 타이밍과 그 상징성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제적인 기증 활동을 통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와 일단 관계를 맺고 또 현지에서 TYM 좋은 기업이구나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를 얻은 거죠. 인도적 지원이라는 좋은 명분도 챙기면서 동시에 나중에 우크라이나 시장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시장에 보여주니까 기대감이 그때부터 조금씩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불을 확 지핀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바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을 자기가 중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그럼 곧 전쟁 끝나겠네? 재건 사업 본격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급속도로 확 퍼진 거죠. 그리고 이미 우크라이나와 다리를 이렇게 놓아둔 TYM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면서 뭐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자금까지 막 몰려들었다.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 거군요. 그 지정학적 뉴스가 어떻게 보면 방아쇠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기대감이 폭발해버린 거죠. 건설기계나 다른 분야의 재건 관련주들도 같이 막 들썩였잖아요. HD 현대 같은 건설 장비 업체부터 시작해서 철강이나 통신, 그러니까 재건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연결될 수 있겠다 여겨지는 기업들 투자 열기가 확산됐습니다. 실제 사업 연관성을 깊이 따지기보다는 재건이라는 그 키워드 자체에 돈이 몰리는 소위 묻지마 투자 비슷한 양상도 좀 관찰이 되었죠. 이렇게 뜨거운 기대감 속에는 분명히 좀 냉정하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도 숨어 있을 텐데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우크라이나 자체 재정 부족 문제하고 또 부패 문제입니다. 막대한 재건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외부 지원 자금이 과연 투명하게 잘 집행될 거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인데요. 재건 사업에는 주로 이제 공적 자금,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게 투입되는데 아무래도 자금을 지원하는 규모가 큰 서방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가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의 부담도 커졌다는 그런 분석도 소위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너무 높아졌다 이런 지적인 거죠.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재건 테마주들의 주가 매력이 이전보다는 좀 낮아졌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재건 사업이 구체화되고 또 TYM 같은 기업이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시장에서 특정 테마가 이렇게 확 부상할 때 뜨거운 열기와 기업의 실제 가치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이런 테마주의 움직임과 또 그 이면의 실체,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까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정보를 좀 더 균형 있게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